드디어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의 죽음의 대진표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팀이 맨시티를 만나느냐 요 싸움이었는데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대진이 확정이 됐어요. 이 대진이 일단은 왜 나왔냐면 간략하게 이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식으로 추첨이 되냐면 잘하는 팀들은 더 못하는 팀을 만나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상위 시드랑 하위 시드가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탈란타부터 벤피카 8개가 상위 시드 16등까지 17등부터 24등 밑에 8개 팀이 하위 시드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를 나눌 때 어드밴테이지를 당연히 상위 시드한테 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오늘도 추첨을 해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무조건 하위 시드에 있는 팀이 1차전 홈이에요. 브레스트 홈, 브리에 홈, 맨시티 홈, 유벤투스 홈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시드에 있는 팀들은 2차전을 홈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오늘 추첨을 하는 게 어떤 추첨을 하는 거였냐,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를 추첨을 하는데 이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를 맞붙일 때도 여기서도 상위 팀들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씩 묶습니다. 9등, 10등, 11, 12, 13, 14, 15, 16 4개의 그룹으로 묶어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2개 팀씩 4그룹으로 묶어요. 그러면 상위 시드의 4그룹, 하위 시드의 4그룹이 있겠죠? 그러면 이 그룹에서 상위 시드에서 가장 잘하는 첫 번째 그룹과 하위 시드에서 가장 못하는 4번째 그룹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두 팀이니까 여기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부터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잘하는 상위 시드 팀과 밑에서 두 번째로 못하는 세 번째 그룹의 하위 리그 팀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의 대진이 완성되는 그 이유,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만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가 아탈란타 도르트문트에게 밀려서 두 번째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하위 리그 그룹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아탈란타 도르트문트 그리고 하위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스포르팅과 클럽 브리에가 만났고, 두 번째로 성적이 안 좋은 셀틱과 맨시티가 두 번째로 상위 시드에서 잘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속한 그룹과 셀틱과 이제 맨시티가 속한 그룹 요 추첨이었는데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은 셀틱을 만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맨시티가 부진을 겪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8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심지어 플레이오프에서도 상위 시드가 아니라 하위 시드로 떨어졌고 하위 시드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이 아니라 세 번째 그룹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성적순으로 이제 매기는 거잖아요. 어려운 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무조건 성적순입니다. 성적을 잘 받는 팀들은 당연히 대진표도 잘 받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바이에른 뮌헨과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가슴을 졸이다가 맨시티가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 그리고 이 두 팀이 매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매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면서 재밌었던 건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은 챔피언스리그를 거의 뭐 양분하다시피 했어요. 두 팀이. 그래서 두 팀이 붙었을 때 두 팀 중에 이긴 팀이 챔피언스리그를 우승을 했습니다. 늘. 근데 이번에는 두 팀이 서로 안 좋을 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로 떨어졌고 거기서 이제 맞붙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레알 마드리드보다 맨시티가 지금 더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두 팀이 치를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고, 플레이오프가 생겼잖아요. 이게 김민재 선수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에게 일단은 되게 중요했습니다. 뮌헨한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 플레이오프가 언제 치러지냐, 2월 11일과 12일에 1차전, 2월 18일, 19일에 2차전이 치러져요. 근데 요 일정에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팀들을 만나는 일정이었냐면 일단 주말에 홀슈타인키를 만나고요. 다음 주에 브레멘을 만납니다. 그리고 브레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였어요. 3일 뒤에. 근데 만약에 브레멘을 만나고 3일 뒤에 여기가 맨시티였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게 3일 뒤에 레버쿠젠입니다. 그런데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3일 뒤에 또 플레이오프예요. 그리고 또 3일 뒤에 프랑크푸르트를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경기는 또 슈투트가르트거든요. 요 3연전 있죠.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요 3연전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1위고 레버쿠젠 2등, 프랑크푸르트 3등, 슈투트가르트 4등이에요. 근데 요 2, 3, 4등을 바이에른 뮌헨이 연속으로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 일정은 바이에른 뮌헨이 견디면 우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였어요.
특히나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이 있으니까. 근데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면서 그 지난 그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표정이 엄청 안 좋았어요. 왜 그랬냐? 플레이오프가 들어가는 순간 플레이오프하고 2등 팀 레버쿠젠 만나고 또 플레이오프하고 3등 팀 프랑크푸르트 만나고 4등 팀 슈투트가르트 만나는 이런 일정이었거든요. 엄청 난이도가 힘든 일정이었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운 좋게, 물론 이제 뭐 셀틱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맨시티를 만나는 게 아니라 셀틱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쉬운 일정으로 변경이 됐다.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레버쿠젠은 8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8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요 사이사이에 경기가 없어요. 체력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죠.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 리그에서 8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도 경기가 없어요. 플레이오프가. 그러니까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체력적으로 당연히 힘든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은 일단 이 운명을 피했는데 맨시티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어떤 일정이냐? 일단 이번 주에 아스날 만납니다. 아스날.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중에 FA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만나죠, 이제. 근데 레알 마드리드 만나고 3일 뒤에 뉴캐슬 만나요. 3일 뒤에 플레이오프 2차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리버풀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토트넘 만나요. 요 일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맨시티는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도 선택권은 없었어요. 일단 맨시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시드에서도 밑에 있었기 때문에 상위 시드의 상위 팀을 만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도 똑같은 일정이긴 한데 요 일정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레알 마드리드 만났는데 기동력이 아주 좋은 뉴캐슬을 만나고요. 체력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레알 마드리드 만났는데 또 며칠 뒤에 리버풀을 만납니다. 근데 또 3일 뒤에 토트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노팅엄이에요. 노팅엄 브라이튼인데 이 팀들도 만만치 않죠. 오히려 요즘에는 토트넘보다 노팅엄이나 브라이튼이 더 강하니까 요 일정이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플레이오프를 안 치렀으면, 아니면 플레이오프에서 그래도 쉬운 팀을 만났으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갈 텐데 이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일정으로 흘러갔다.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영입한 선수들, 이제 마르무시, 헤이스, 후사노프 이런 선수들을 쓰겠죠. 하지만 써도 지금 전체적인 이 맨시티의 가장 큰 약점은 맨시티는 기동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합니다. 이제 그 맨시티는 나이가 좀 많은 선수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안 돼서 늘상 문제를 겪을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3일 간격으로 요 경기들을 치르면 과연 맨시티가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또 어떤 이 일정이냐면 레알 마드리드도 함정 카드가 하나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만납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경쟁 중이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요즘에 너무 잘하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8강 안에 들었어요.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고 맨시티 원정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경기에서 어떤 경기에 힘을 줘야 되는지, 한 경기에 너무 힘을 줬다가 한 경기를 놓치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승 경쟁 그리고 16강 경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시티 요 두 팀을 만나는 일정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정이 됐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레알 마드리드는 비교적 맨시티의 일정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중간에 강팀들을 덜 만나는 일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이 팀들이 사실은 8강 안에 들어가야 되는 팀들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목표가 16강 다이렉트 진출인 팀들인데 다이렉트로 진출을 못하게 되면서 이 죽음의 일정을 서로 다 가지게 됐어요. 서로 이제 죽음의 일정을 다 가지게 됐고, 심지어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는 맞붙으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요 경기가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나면 또 추첨을 합니다. 어떤 추첨을 하냐? 이제 옆에 나와 있죠?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16강에 이미 진출해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요 8팀. 리버풀, 바르셀로나, 릴, 아스톤빌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버쿠젠, 아스날, 인터밀란. 요 팀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추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브레스트나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왔다. 그러면 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요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난 이후에 요 상대팀과 만날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이냐. 요거를 또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나 파리 생제르맹을 둘 중에 하나 만나는 거고, 아니면 밑에 사다리에서는 또 모나코와 벤피카 중에 한 팀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죽음의 일정 중에 여기 있죠.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여기는 본인들도 서로 이제 똥 밟았다.
하는 건데 16강에 올라가 있는 팀들도 똥발박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은 열심히 해서 16강 직행 티켓을 땄는데 어디는 클럽 브리에랑 아틀란타가 올라오고 어디는 맨시티냐 레알 마드리드 둘 중에 하나가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폭탄을 맞이하는 거고, 심지어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이 만나는 요 사다리에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 셀틱과 뮌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뮌헨이 올라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그러면 레버쿠젠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6강에서 일단 무조건 맨시티냐 레알 마드리드냐, 요 두 팀 중에 한 팀 만나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 사다리는 정말 왜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하위권으로 떨어져서 플레이오프로 떨어졌고, 심지어 그 플레이오프가 하필 그 사다리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16강행부터 저 팀들을 만나야 되냐, 이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 셀틱이 만나게 되면 여기는 양현준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는 요 사다리 대진도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난 챔피언스리그 시스템처럼 복불복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복불복으로 사다리를 이렇게 막 만들면 어디는 강팀들만 모여있고 어디는 약팀들만 모여있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심지어 그 16강 플레이오프부터 같은 리그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젠 성적순으로 하겠다. 물론 이렇게 성적순으로 했을 때도 맨시티 같은, 레알 마드리드, 뮌헨 같은 변수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률상 전력이 좋은 팀들이 상위 시드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전력이 약한 팀들이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정말 실력순으로 리그 페이지를 잘하면 더 대진표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말 그대로 성적순으로 이제 다 끊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죽음의 또 16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우리가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한테만 집중을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이잖아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15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시드에서 하위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상위 시드에서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누가 먼저 데려가냐, 누가 먼저 만나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것도 신경을 쓴 거예요. 1등, 2등을 한 다이렉트로 올라간 팀들 중에 가장 잘하는 팀들이 그래도 상위권 팀들 중에서 만나면 상위권에서 가장 못하는 팀을 만나는 게 성적을 잘 기록한 팀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다라고 한 거죠, 사실은. 근데 하필 파리 생제르맹이 플레이오프 상위권 시드에서 가장 밑에 소속이 되면서 이기고 올라오면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피 터지겠죠?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도 우리가 1등을 했는데 2등을 했는데 왜 파리 생제르맹을 16강부터 만나냐? 요게 또 될 수가 있는 그런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유벤투스도 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리그 페이지에서 20등이거든요. 20등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시드에서 그러면 세 번째로 잘하는 팀을 만나는 거잖아요. 유벤투스가.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1등, 2등 팀들이 상위 시드에서 가장 그래도 못하는 팀들을 만난다. 순위가. 그러면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못하는 팀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3등, 4등과 만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3등, 4등과 만나는 팀이 그 다음으로 못하는 아인토벤과 밀란이었어요. 근데 아인토벤과 밀란이 만나는 요 팀이 하필 또 유벤투스와 페에노르트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진표가 어떻게 정해졌냐, 유벤투스가 만약에 올라오면 아스날이나 인터밀란을 만나게 되고요. 밑에에서도 AC 밀란이 올라오면 인터밀란과 아스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오프에 떨어졌는데 이 팀은 떨어질 팀이 아닌데,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성적순으로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해주니까. 그래서 아무튼 죽음의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뭔가 이 16강 플레이오프부터 그리고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 이 성적을 결정하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시드를 결정하는, 대진표를 결정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래도 유에파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성적순으로 계속 이제 이런 좋은 대진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번에 그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라운드 때 36개의 팀 중에 유일하게 로테이션을 돌렸던 팀이 리버풀이었어요. 리버풀 빼고는 다 로테이션 못 돌렸습니다. 왜냐면 1등부터 8등에 있는 팀들도 순위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들의 난이도가 달라지니까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로테이션을 못 돌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게 확실히 지금 UEFA가 모든 경기를 긴장감 높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예전에 그 챔스에서는 미리 확정을 지어놓은 팀들이 어차피 올라가면 랜덤으로 추첨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설렁설렁해도 로테이션 돌려도 되는 거잖아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팀들은 일정상 정말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마지막 라운드에 로테이션이었어요. 각포, 단스, 키에사, 맥코넬, 엔도, 엘리엇, 치미카스, 로버트슨 센터백, 콴사 브래들리, 켈러허입니다. 왜 이렇게 로테이션 돌렸냐? 주말 경기가 본머스전이에요. 그리고 주중 경기가 토트넘과 리그컵 4강 2차전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만 어차피 로테이션 돌려도 우리가 1등, 2등 둘 중에 하나 하는 거니까 가장 최상위 시드를 이미 확정 지어놓고 본머스가 요즘에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로테이션 져도 된다. 저도 어차피 1등, 2등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최상위 시드니까. 그래서 본머스전을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전도 비교적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요 마지막 라운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여기부터 3일마다 꼬여서 챔스, 본머스, 토트넘 이렇게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경기가 3경기가 생기는 거였는데 그래도 요 경기를 쉬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요 2경기가.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뮌헨, 맨시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잘해야 된다. 챔스에서는 이제 무조건 미끄러지는 거 없이 잘해야 한 시즌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같은 리그를 만났잖아요. 브레스트를 만났습니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16강전. 이번 주말에 브레스트와 파리 생제르맹이 만나요, 실제로. 이번 주말에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도 만나는 난이도가 어떻구나 좀 알겠죠, 파리 생제르맹도. 그리고 브레스트도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브레스트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저 두 팀 간의 경기도 재미있게 펼쳐질 것 같다.